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3년 만에 6.25는 남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4.3 사건 기념식에도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상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해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 Y타임스 논평은 일반적인 유튜버들하고는 달리 정부에 등록된 공식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식적인 호칭을 붙인다는 거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붙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언론사니까 그게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만에 처음으로 6.25는 남침이라고 했는데요. 24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군 유엔군 6.25 참전 유공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25는 남침이라는 거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시국이 됐다는 의미죠. 불과 열흘 전에 14일 날 북유럽 순방 중에 스웨덴 의회에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돌연 6.25는 남침이라고 규정한 거 이것을 의아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TV 논평 149탄 그리고 우리 Y타임스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발언이면서도 열흘 만에 6.25는 쌍방과실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또 바뀌는 건 아닌가?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문은 당시 그 기사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6.25는 북한의 남침에 의해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 맞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6.25가 남침이라 그러면 김정은과 시진핑의 북침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렇게 눈치 보는 김정은은 정작 지난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14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과 함께 조징 위탑을 참배한 다음에 조선이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군이 치른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수백만 동포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을 한국과 유엔군이 침략한 북침이다라고 대놓고 주장한 겁니다. 중국도 6.25를 북한을 도와서 미국에 대항한 항미 온조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침략당한 것처럼 호도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상감령 전투 정신으로 승리하자 그러면서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감령은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오성산 남쪽 저경능선과 삼각고지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상감령 전투라 그럽니다. 6.25 전쟁 당시에 백마고지 전투와 함께 2대 고지전으로 평가받는 전투입니다. 전투 내용도요. 중공군이 승리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상감령 전투는 국군이 삼각고지를 탈환하지는 못했지만 저경능선을 사수했고 사상자의 숫자를 고려하더라도 중공군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전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역사 왜곡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은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경고를 하고 6.25는 남침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주의 역사학자들, 좌파학자들은 북침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련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송종환 경남대 석좌 교수가 계십니다. 우리 Y타임스 논설 고문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우리 신문의 6.25 특집으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6.25 전쟁이 분명한 남침이었다는 것이 소련의 기밀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공식 기관지인데요. 백년조류라고 있습니다. 이 백년조류가 지난 40년간 중국 공산당이 고수해온 남한에 의한 북침 주장을 포기하면서 6.25 전쟁은 스탈린이 주도했고 김일성은 2주 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은 과격주의자였으며 마오쩌둥은 여기에 동조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관지는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6.25 전쟁 참전 결정을 비판하면서 6.25 전쟁은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스탈린의 수중에서 놀아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익을 침해한 대실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TMC의 송종환이 본 6.25, 러시아 문서를 통해 본 6.25 전쟁의 실체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더 이상 6.25는 북침이라는 일부 좌파학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되었고요. 김정은이 주장하는 북침 주장도 거짓 선동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25일자에서 조국 수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자 이런 사설을 통해서 또 6.25를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 해방 전쟁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해서 방대한 병력과 전쟁 장비들을 동원하여 온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전쟁 기간 동서고금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 번제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이 있었는데요. 60여 년 전 그날의 메아리, 인민의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자라는 논평에서 자신들을 6.25 전쟁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이 24일 날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침략적 행동에도 당연히 대응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의 북침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분명한 태도 표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6.25 기념식도 최소한 4.3 제주 행사 이상으로 기념하는 것이 옳죠. 그게 맞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4.3 사건은 분명한 반란 폭동이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0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 폭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4.3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러면 6.25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의 주장을 복창하는 것으로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그런 행사에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정작 6.25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내내요. 올해 역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총리가 주재하는 기념식이라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3 사건에도 간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는 가지 않는다? 만약 세월호 행사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6.25 기념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참석했죠. 그런데 그 두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해온 걸 보면 친북적 행태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북유럽 순방에서도 6.25를 쌍방과실로 지칭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6.25 기념식에 직접 가야 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기념식에 가가지고 6.25는 남침이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을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텐데 기념식에도 참석 안 하지 않으니까 그 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희생의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고도 했는데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거칠의 발언은 아니었는지 의심갈 정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고 열흘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발언을 전혀 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김원봉을 지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 숨진 우리 병사들을 위한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입항 행사 도중에 헛줄 사고로 숨진 최종군 하사 장례식장 가지 않았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도 그러했고 민간 사고 희생자에겐 국무회의에서 뭘 했죠? 묵념도 이렇게 하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허국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무회의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국 희생자에 대한 선양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천안함과 연평해전 유족들을 청와대로 불러놓고 그분들에게 김정은 사진을 나눠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6.25 전사장병의 유복자가 화해는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의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그러면서 69년이 지나도 사무친 오난이 깊은데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평화를 말한다면 또 다른 유선이고 거짓 평화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았으며 이걸 아예 묵살해버린 청와대입니다. 그 유복자의 6.25 사과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들은 문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6.25에 대한 사과 요구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망각한 자는 평화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6.25를 다룬 책으로 T.R. 페렌바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 꼽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이 일독을 권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6.25 전쟁 때 72 전차대대의 장교로도 참전했던 저자가 과거형 메시지로 말하는 것은 미국은 준비 없이 전쟁을 맞았다는 것이고 미래형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정책에서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래형 메시지로 뭐라 그랬느냐?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저자가 미국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한국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배워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냐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민,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문재인 정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죠. 뭡니까? 항복할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6.25 69주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은 이미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평화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입으로만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심지어 대화가 평화를 보증해 준다는 되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항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당연히 항복을 준비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달려와서 같이 싸워준 우방의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안에도 청와대 안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동맹보다 김정은을 더 중시하고 더 눈치 보는 판국이니까 우리의 청년들에게 6.25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6.25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에 숨겨진 수많은 비극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대병원을 공격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900여 명의 환자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동강에서 납북된 공무원 2,000명을 학살한 사건 기억해야 됩니다. 6.25의 화살머리 정신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독하게 추웠던 1950년 겨울에 장진호 전투 역시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파견한 유엔 참전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진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입었는가 하는 겁니다. 군인 피해만 해도 전사와 사망, 유엔군 합치면 17만 8,569명입니다. 실종과 포로, 유엔군 합쳐가지고 42,769명입니다. 부상자, 전부 유엔군 합쳐가지고 55만 5,022명입니다. 인적 피해를 전부 합치면 한국군이 62만 1,479명이고 유엔군은 15만 4,881명, 전체 77만 6,360명이 희생됐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사망이 24만 4,663명입니다. 학살은 12만 8,936명입니다. 어디에? 북한군에 의해서. 부상은 22만 9,625명입니다. 납치 8만 4,532명, 행불 30만 3,212명, 전체 99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회시설물 파괴도 어마어마합니다. 파괴된 선로만 329km입니다. 파괴된 건물이 66만 동입니다. 이걸 전체 피해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요즘으로 환산하자 그러면 한 415억 대입니다. 1954년 한국 정부 예산이 한 108억 대니까 3년치 정도의 예산을 다 날린 겁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지금 1년 예산이 500조 가까이 되니까 3년이면 거의 1,500조 가까운 돈을 전쟁으로 날렸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6.25 노래를 불러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불러왔던 박조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지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로 막아내.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 이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이 나라 이겨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지라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지라 어찌 우리 이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런 노래가 얼마 전 좌파 성향의 심재방 시인이 가사를 중립적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 핏물강이 되고 죽음 산이 된 날을.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이지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지야 이루리 한 나라 한 결례. 완전히 다르죠.
2절은 이렇습니다.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날을 결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에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 3절입니다.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사를 바꾼 이 6.25 노래를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6.25를 쌍방과실이라고 표현했으며 취임 이후에 3번 현충일이 있었는데 그 추모사에서 한 번도 6.25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취임 3년 만에 처음으로 6.25는 남침이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정작 기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4.3 사건 기념식에도 참석했던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는 불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은 뭐라 그랬습니까? 6.25는 북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울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